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도 이쁘게 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말투나 어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요. 우리 엄마 저도 말 예쁘게 할게요. 엄마도 저에게 주댕이를 예쁘게 까주세요. 지랄 연병을 하고 있네. 지혜비 닮아가지고 씨 아주 그냥. 근데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 말투나 어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것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엔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분의 질문은 마치 이 장소가 승가대학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삶에 대한 심오한 성찰, 그리고 자기 돌아봄. 어디 계세요? 우리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서울에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32살 조범수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최근 한 3, 4년 전에 저도 어떤 영상에서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분이신데 똑같이 이렇게 토크쇼 하시는 분인데. 그럼 저랑 경쟁 업체네요? 똑같이 토크쇼인데 여성이고. 일단 제 기분은 좋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을 예쁘게 하셨는데도 제가 뭔가 지금 섭섭하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남을 바꾸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사귀고 있던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했냐? 지가 지 앞에 덫을 딱 치고 지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나 이런 모질한 사람 처음 보네. 왜요? 지금 또 상처받았어요? 제 말에? 자, 그건 아니죠, 선생님. 계속 해줘요. 근데 제가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한테는 제가 알게 모르게 막 가스라이팅도 하고 막 그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갖고 그 영상을 보면서 운전을 한 2시간 하는데 2시간 동안 울면서 이제 여자친구 집으로 갔는데 보자마자 제가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자친구 얘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그 빨리 마무리하는 게 지혜로운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남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말을 이쁘게 전달하고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분하고는?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어머니랑 다툼이 좀 많은데 어머니하고 좀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상처되는 말을. 네, 그런 말을 좀 줄이고 문제 해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했는데. 그럼 엄마가 야, 너 새끼 아주 그냥 엄마가 키워놓으니까 아주 그냥 입 바른 소리를 잘하고 너? 이 새끼야? 그러면 감정을 배제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와 저와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이 쌍놈의 새끼가 엄마 앞에서 말을 그냥. 엄마, 제가 어떤 토크쇼에 갔었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의도치 않게. 저는 엄마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의 관계가 악화될 것 같아요. 요렇게 조분조분하게 얘기하셨는데도 엄마가 화를 내신 거군요. 정확해요. 제가 우리 남성분의 엄마라면 싸대기를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이런 쌍놈 새끼 엄마한테 어디서 또 쳐 배웠다고 지랄 연병을 떠내 그냥? 요런 분이 대한민국의 보통 어머니시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와 말하고 살고 뭐 이런 거에 의식이 없었어.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우리 남성분의 의식이 잠에서 깬 것처럼 깬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 인간관계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너 너무 좀 진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왜 말을 그렇게 해? 나 좀 그냥 좋긴 좋은데 조금 뭔가 장갑 끼고 악수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선생님은 나 이거 진심인데? 진정성을 갖고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나한테 말하지? 그러면 선생님은 또 상처를 받아버려요. 내가 이렇게 말을 쉽게 말해서 예쁘게 했으면 선생님 마음에 이런 게 있다고요. 나도 예쁘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네, 노력해줘. 노력해줘 너도 라고 했는데 나는 한 90%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60%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요. 어머니가 욕은 안 했죠? 욕은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서운한 부분들이 많죠. 여자친구한테는 서운한 적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 예전에 그 3시간 운 여자친구 말고 막 그 달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미안해 그 여자친구 말고 지금 여자친구분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한테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요? 지금 그건 무슨 소리야? 근데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잠에서 잘 깨어났다. 근데 정신이 바로 들진 않죠. 잠에서 깨어났다고 정신이 바로 들지 않고 서서히 찾아오거든요. 서서히, 뇌라는 게. 잠에서 이렇게 깨어났다고 반드시 빡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에서 깨어났으면 약간 멍하고도 이렇게 있죠. 여성분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담배를 침대에서 여보 물 갖고 와. 잠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바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남성분이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나도 나를 좀 기다려주고 사람들도 좀 기다려줘야 돼. 깨어났다고 해서 뇌가 바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어는 이때까지 써왔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새로운 길을 바로 딱 받아들이지 못해요. 올해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근데 살이 어느 날 쪘어요? 어느새 쪘어요? 살은 어느새 쪄요. 어느 날 찐 게 아니야. 언어의 변화도 어느새 오는 거지 어느 날 오지 않거든요. 내가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 인식에서 깨어났지만 바로 활동성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기다려줘라. 근데 우리 남성분은 되게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칭찬하고 인정해 받을 만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에게 예쁜 말을 쓰고 예쁜 말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 사람도 자기의 언어 값이 있다. 이때까지 살아온. 그러면 진짜 또 사랑은 뭐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시간대를 기다려주는 것이 저는 사랑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야, 자기야, 내가 이렇게 말 예쁘게 했으니까 자기도 나한테 말 예쁘게 해야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자기의 시간대를 기다려줄게. 그게 사랑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내 변화되기를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엄마는 이미 또 살아온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할 때 변하냐? 우리 아들이 말을 이쁘게 할 때 변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행동을 예쁘게 할 때예요. 가까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안 듣고 행동의 언어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행동이 바뀐 거야. 우리 남성분 직장 생활해요? 네. 월급날 샤넬을 사가지고 온 거야. 샤넬을. 거기 열어보니까 공진단이 있어. 샤넬 안에. 엄마 갱년기 극복하시라고. 지금 표정이 왜 굳어져요? 엄마가 알아들으시는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를 알아들으신다. 근데 행동이 좋은데 입에서 나오는 언어까지 좋으면 금상첨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입에서 나오는 언어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은 행동의 언어를 하는 게 좋다. 왜? 행동이 변하지 않았는데 입에서 갑자기 엄마 뭐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우리 엄마 저도 말 예쁘게 할게요. 엄마도 저에게 주댕이를 예쁘게 까주세요. 그러면 이 쌍놈 새끼가 어디서 연병할 걸 또 들어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네. 지혜비 닮아가지고 씨 아주 그냥. 선생님의 엄마는 이러지 않은 엄마.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는 이러는 엄마.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는 입의 언어보다는 행동의 언어. 왜냐하면 그 행동의 언어가 무게감이 제일 세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남성분도 살아온 자기의 언어의 자전 궤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했다고 해서 막 자책하지 마라. 본인이 본인을 사랑해서 본인이 못하는 시간을 기다려줘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때 그 여자 강사님 토크쇼가 좋아요? 오늘이 좋아요? 됐어요. 눈 옆으로 흘기는 거 보고 나 상처받았어. 나 진짜 아까 눈 이렇게 한 거 봤죠? 나도 눈치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싸우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나도 눈치가 빨라. 자, 오늘 영상 메시지 할 기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집에 계신 엄마에게 하고 싶어요? 옆에 계신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어요? 제 와이프가 될 여자친구에게 말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자, 그러면은 저 우리 와이프가 되실 여자친구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자기. 자기. 그러면은 우리 저 감독님 보고 자기야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살 날이 엄마보다 더 많아서 자기에게 편지 쓰는 거야. 저 순간 입에서 쌍놈의 새끼라고 할 뻔했어. 나 지금 엄마가 저한테 빙의 돼가지고 엄마가 순간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저 쌍놈 새끼 저거 엄마한테 해야지. 엄마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니들은 오래 쳐 사니까 니들끼리 서로 하면 되지. 엄마는 아니 그게 무슨 원리예요? 엄마랑 시간이 짧으니까 와이프 될 여자친구한테 이게 무슨 원리야? 엄마 사랑해. 이런 게 언어의 지혜. 이 언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여기에서 제 뇌에서 뭔가가 창조가 돼요. 마치 빛 같은 게. 제가 말하는 언어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복합적인 이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되게 창조적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두움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이 내가 말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진짜 사람 인생에 어마어마한 인식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새로운 우주의 탄생처럼.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 강사님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의 마음이 순간 치료됐어요. 안녕하세요. 엄마와 데이트하러 온 28살 딸입니다. 엄마가 강연을 보면서 울고 웃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효도하러 왔어요. 엄마랑 많이 놀고 싶은데 엄마가 나가자고 하실 때는 귀찮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나가자고 여행하자고 하면 엄마가 귀찮대요.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즐거운 일 많이 저랑 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줄고 집안일도 많이 못 도와드리고 주말에는 쉬고 싶으니까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으실지도 걱정이 됩니다. 서로 서운해하지 않고 이제 저도 많이 컸으니까 같이 행복한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아들은 엄마 살 날이 적게 남았다고 지가 결혼할 여자친구한테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글을 보낸 거예요. 엄마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각각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이 시간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다는 것도 확실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어요. 신이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그 어떤 인간에게도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멋진 척하고 뭐 지식이 많고 세고 그래도 콧구멍을 막으면 몇 분 안에 죽는 게 사람. 물을 못 마시면 며칠 안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제한적이고 연약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보장도 안 돼 있고, 근데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보면 느끼시고 우리가 또 자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좀 같이 맞춰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남편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느낌이 딱 있어.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좀 지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다시 해볼게요. 제가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 자,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자식 입장이에요. 부모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지금도 실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알고 있어요. 뭐를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 첫 우주에게서 우리가 탁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추석에 오랜만에 가면 서먹서먹해. 형제도 서먹서먹할 때가 있고 부모는 더 그렇다고요.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우주가 너무 넓고 광활해서 이 우주라는 게 너무 넓으니까 못 만나요. 근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순간 그 엄청난 거리를 통과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를 통과해야지 그 빛의 속도로 1년, 10년 가는 엄청난 거리를 순간 사람이 만나요? 웜홀. 근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쉽지 않대요. 되게 간단한 원리가 이거래요. 자, 여기하고 여기가 빛의 속도로 10년을 가야 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게 중간에 딱 떨어지면 거리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딱 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붙는데요. 그래서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그냥 이론이에요. 근데 그 웜홀이 뭘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추억이에요. 같이 뭔가를 함께한 추억. 첫 번째 우리 남자분, 말 예쁘게 하자는 남자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 김창옥 말 예쁘게 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데 저 새끼 미친놈이네. 막 전 여자친구 얘기도 나오고 막 엄마 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공공의 추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지나서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부가 서먹해질 일이 많아요. 거리가 생기거든요.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근데 그때 자기야, 그 강사님 있잖아,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 우리 갔잖아, 강남 어디인데 약간 한국말 잘하고 그 막 무허가로 토크쇼 하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되냐면 순간 여기로 돌아와요. 맞아, 우리 그때 그거 갔었잖아. 웜홀을 많이 만들수록 어느 날 나이가 먹어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순간 만나는 통로를 많이 만드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여기 웜홀을 만들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잘 오셨어요, 웜홀 만드시러.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